오늘은 조금 조용한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당신은 지금 마음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손님처럼 감정에 끌려다니며 하루를 소비하고 있습니까? 살다 보면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불안해질까? 왜 누가 한 말 한마디에도 금세 기분이 흔들릴까? 왜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마음은 늘 딴 데 가 있을까? 마음은 내 것인데 마치 내가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마음이 나를 끌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생각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감정은 시도 때도 없이 요동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게 그냥 인생이라고, 마음이란 본래 그런 것이라고.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법구경 제한장. 다시 말해, 당신의 삶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면 당신은 주인이 아니라 손님입니다. 하루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말에 휘둘렸는지, 어떤 상황에 마음을 놓아버렸는지, 어떤 감정에 붙잡혀 괜히 날카로워졌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본 뉴스 한 줄, 스쳐들은 한마디 말, 가까운 사람의 무심한 표정, 내가 나도 모르게 만든 판단,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는 습관적 자책. 그 작은 조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을 점령합니다. 자기 감정에 휘둘리는 상태, 바로 그것이 마음의 주인 자리를 비운 상태입니다. 마음의 주인은 누굽니까? 마음은 나인데 정작 나는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저 반응만 하며 살아갑니다. 누가 화를 내면 나도 화내고, 누가 슬퍼지면 나도 같이 가라앉고, 환경이 나빠지면 나도 금세 무기력해집니다. 불교는 이것을 마음의 식세에 끌려다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의식이 깨어있지 않으면 마음은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우리는 자동 반응을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생각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생각이 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내가 느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감정이 나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더 이상 마음의 주인이 아닙니다. 몸은 내 방 안에 있지만 마음은 벌써 누군가의 말에 갇혀 있고 불안과 비교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흐름을 멈추는 첫걸음은 단 하나의 자각입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 안에 있는가? 이 질문을 자주 던져보는 것. 그것이 마음의 주인으로 돌아오는 첫 연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민감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힘은 밖에 반응하지 않고 안에서 중심을 잡는 연습에서 나옵니다. 지금 내 감정이 흔들린다면 그 감정을 붙잡고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내 생각이 불편하다면 그 생각을 억지로 바꾸기보다 그저 바라보는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관광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수행이고 치유이고 해탈입니다. 마음을 억누르거나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 순간 우리는 주인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이 분다고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바람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나는 이미 그 바람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멈추어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마음의 중심에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감정, 세상의 평가, 과거의 기억에 끌려다니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다시 나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마음의 자리를 내가 아닌 감정에게 내주는 순간 삶은 천천히 엉켜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잘 모릅니다. 그저 좀 피곤할 뿐이고 기분이 좀 가라앉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피로와 무력감은 어느새 습관이 되어 당신의 하루를 지배합니다. 무엇을 하든 잘 안 될 것 같은 예감, 사람을 만나도 진심을 꺼내기 어려운 거리감, 조금만 말이 어긋나도 혼자 가슴속에 오래 남는 말들. 이 모든 피로감의 근원에는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린 상태가 있습니다. 주인 자리가 비어 있으면 감정이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당신이 바라는 방향이 아닌 늘 익숙한 고통의 방향으로 당신을 끌고 갑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은 스스로 무너지려 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순식간에 불안이 올라옵니다. 이 행복이 언제까지 갈까? 혹시 이게 잘못된 시작은 아닐까? 불안은 지금 이 자리의 평온을 삼켜버리는 감정입니다. 슬픈 일이 생기면 생각은 그 감정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왜 나만 이럴까? 다른 사람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이런 생각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는 중입니다.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감정에 편향된 해석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사람은 감정을 따라 해석하고 해석을 따라 행동하고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그게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은 결국 그 사람이 자주 붙잡는 감정과 그 감정에 따라 반응하는 말과 행동의 총합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이 불안하면 행동도 흔들리고 관계도 금이 가고 삶 전체가 어딘가 피곤해집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조용히 일할 수 있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지 않고 작은 기쁨에도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결국 삶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자리를 감정에게 내주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내 마음의 상태를 자주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감정에 머물러 있는가? 이 감정은 내 하루를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가? 무심코 떠오른 생각이 지금 내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걸 자주 묻는 사람은 감정의 손님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 내가 반응하고 있는지, 의식하고 선택하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누군가 내게 불편한 말을 했을 때 바로 대꾸하지 마십시오. 속으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화난 건 이 말 때문인가? 아니면 내 안에 이미 있던 불편함이 건드려진 건가? 반응하지 않고 바라보는 힘. 그게 곧 깨어있는 힘입니다. 셋째, 마음을 중심으로 되돌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 3번, 단 1분이라도 지금 이 자리에 조용히 앉아보는 겁니다. 등받이에 등을 붙이고, 등을 곧게 세우고, 눈을 감고, 내 숨을 바라보세요. 잡념은 반드시 올라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바라보세요.
잡념은 생각이고 그걸 바라보는 나는 이미 감정과 거리를 둔 주인입니다. 이 훈련을 반복할수록 당신의 마음은 다시 주인의 자리를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할까요? 왜 자꾸만 감정에 휘둘리고 작은 일에도 생각이 흔들리고 어느 순간 불안과 두려움이 삶의 중심이 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 감정, 자존심, 상처, 내가 맞다고 믿는 해석, 그리고 내가 이래야 한다는 고정된 이미지. 이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라는 자리는 점점 작아지고 마음은 쉼없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놓아야 중심이 생깁니다. 버려야 비워집니다. 그리고 비워져야 돌아올 자리가 생깁니다. 가장 먼저 내려놔야 할 것은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비교는 늘 부족함이라는 감정을 데려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내 삶은 불행해지고 내 가치는 흐려지며 내 마음은 초조해집니다. 그 초조함은 사람을 바쁘게 만들고 자꾸만 무언가를 증명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삶은 비교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내면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누구보다 잘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누군가처럼 보여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있는 나를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 마음의 자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내려놔야 할 것은 판단하려는 습관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이건 옳고 저건 그르다. 판단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시끄러워집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고요는 멀어지고 내면의 중심은 흐려집니다. 진짜 깨어있는 사람은 판단보다 관찰을 선택합니다. 맞고 틀림을 정하기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판단하지 않으면 마음은 그 순간 주인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생각이란 하객이고 판단은 손님입니다. 손님이 지나갈 때 굳이 붙잡고 같이 떠들지 마세요. 세 번째로 내려놔야 할 것은 내가 만든 나라는 이미지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건 못해. 나는 이런 상황에서 늘 불안해. 이런 자기 정의는 처음에는 나를 설명해 주지만 결국에는 나를 가두는 벽이 됩니다. 마음의 주인은 늘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기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원래 이래서 라는 말 대신 지금 나는 어떤가 를 묻는 것이 깨어있는 태도입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 안의 주인처럼 머무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욕망과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마음을 흔들립니다. 성과, 인정, 완벽함, 사람의 반응,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기대하면 그 기대에 마음을 맡기게 되고 결국 결과에 따라 마음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욕망은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도 하지만 과하면 나를 무너지게도 합니다. 삶은 원래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를 다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처음으로 가벼워집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감사는 늘어납니다. 그리고 감사는 가장 강력한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내려놓음으로써 강해집니다. 비워짐으로써 단단해집니다.
마음이 비워질수록 나는 지금 이 자리에 또렷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바람이 불어도 중심을 잃지 않고 남의 말이 거세도 감정을 잃지 않으며 모든 감정이 지나가도 그 감정을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이 자리가 마음의 주인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마음을 완벽하게 통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마음은 언제나 움직입니다. 생각은 흐르고 감정은 피어나고 외부 자극은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그 안에서 흔들리는 나를 다그치거나 감정을 없애려는 게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의 주인으로 사는 첫 번째 태도입니다. 누군가가 불편한 말을 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감정이 올라온다면 그 감정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대신 그 감정을 바라보는 자리로 물러나세요. 아,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마음이 살짝 서운했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그 감정에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감정은 그 자체로 무섭지 않습니다. 무서운 건 그 감정을 나라고 착각하는 순간입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단 한 걸음의 거리를 둘 수 있다면 그 한 걸음이 바로 마음의 중심입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하게 하려면 반응을 늦추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즉시 말하지 않기, 즉시 판단하지 않기, 즉시 결론 내리지 않기. 이 세 가지를 반복하면 마음이 점점 중심으로 모입니다. 두 번째 실천은 자기 내면에 질문을 던지는 습관입니다. 누군가에게 실망했을 때, 상황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일이 틀어졌을 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이 감정 정말 사실일까? 지금 이 반응 내가 주도하고 있는 걸까? 지금 나는 내 중심에 서 있는가? 끌려다니는가? 이 질문들은 감정이 전부인 줄 알고 휘둘릴 때 우리를 한 발짝 물러서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생각은 빨라지고 판단은 흐려지고 말은 거칠어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느리게 묻고 조용히 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마음의 주인은 빨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깊이 바라보고 늦게 말합니다. 그리고 한 번 말하면 그 말은 단단한 중심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는 말을 줄이고 말을 단단하게 하는 연습입니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사람은 말을 많이 합니다. 불안할수록 변명하고, 불편할수록 토로하고, 외로울수록 누군가에게 계속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심은 침묵 속에 있습니다. 침묵이란 말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한 말, 습관적인 말, 감정이 앞선 말,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말을 줄이면 말의 무게가 생깁니다. 한마디가 깊어지고 듣는 사람도 그 말을 더 귀하게 받아들입니다. 마음의 주인은 말을 통해 드러납니다. 말투, 단어 선택, 대답의 속도, 그 모든 것이 내가 내 마음을 얼마나 정돈하고 사는지를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하루에 한 번 고요히 앉아 있는 시간입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바쁘면 산도 흔들린다. 고요히 앉아 있는 시간이 없으면 인생의 방향은 남이 정하게 된다. 앉는다는 건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에서 빠져나와 내 안의 고요를 되찾는 시간입니다. 단 5분이어도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그저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이 쌓이면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눈빛이 안정된 사람, 말 한마디에 무게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음의 주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과 자주 대화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내가 가장 중심에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오늘 나를 가장 흔들리게 했던 건 무엇이었을까? 나는 그때 내 마음을 잘 지켰을까? 아니면 놓쳤을까? 자기 안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남이 만든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남의 감정에 덜 휘말리고 더 느리고 더 깊게 삶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누군가의 조언보다 내가 매일 마주하는 순간들 속에서 조금씩 연습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흔들림에서 다시 돌아올 자리가 있다는 걸 아는 것. 그게 바로 수행이고 그게 바로 주인으로 사는 힘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마음의 주인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감정의 손님으로 끌려다녔습니까? 이 질문을 매일 던지십시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단단한 나로 돌아오세요. 당신은 이미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믿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문장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흔들리고 어떨 때 중심을 되찾으시나요? 지금 떠오른 그 순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